규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봐야만 사실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참에 전 국민이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실전 교육인 거, 참교육인 거죠. 참교육. 네.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시간이 옵니다. 네. 그래요? 네. 원래 보통 전망치들이 이렇게 폭이 커요? 그들도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 해놔야 됩니다. 돼? 네. 이거 뭐가 좀 호재입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글쎄요, 호재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냥 숫자만 보면 됩니다. 네. 수급도 별로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 주가도 잘 안 봐요.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 뭐 한 달 전에 봤던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좀 짚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오늘도 또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Y스트릿의 이대호 편집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네. KBS 아침에 매일 듣는 목소리. 라디오. 네. 네네. 아유, 홈런치는 이대호는 아닙니다만 네, 뭐죠? 그거 멘트 있는데 경제 4번 타자. 경제 4번 타자. 경제 4번 타자. 네, 우리 이대호 불러주셔서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주식이면 또 이분이죠.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백인재 부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종종 뵙는 분인데 오, 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아유, 되네요. 저를 여기에 불러주시다니 참 영광입니다. 너무 떨려요. 근데. 장르관이 여기도 안 보잖아요, 근데. 아니요 봅니다. 보세요? 아니요 가끔 봅니다. 그래요? 네, 이 시간대는 뭐 생방으로 보진 못하지만 네. 어떤 출연자 제일 또 좋아하십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정프로님 당연하지만 그 신혜연 기자님, 네, 그 얘기를- 신혜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혜연 기자님 얘기가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꼭 안부 전해 달라고 안부를?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저는 네.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최근 근황을 전해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가 어떤 기자님이 막 물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우리 신 기자님이 그분 맞죠? 지금 SK 하이닉스 14주, 예. 14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10주. 삼성전자도 좀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네. 오, 큰 손이시네. 그러네요. 30주쯤 된다 치고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왜 그러는 거예요? 자, 현대차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답하세요. 바로 답합니까? 네.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시간이 옵니다. 네. 그래요? 네. 미쳐버리겠네. 언제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방송이죠, 여기. 예. 근데 네. 언제까지 기다려요? 나 있어 나도. 사실 근데 현대차 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빨리 해. 네, 현대차 같은 케이스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로봇의 밸류가 언제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컨셉은 너무나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그 1등은 저는 현대차, 단연코 현대차라고 보고요. 근데 그 현대차에서 그 로봇 밸류가 사실 실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사실은 아직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단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걸출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밸류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일찍 확인해 준다면은 이제 그런 수급이 이제 땡겨질 것이고 네. 지금 근데 그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본업에 관한 그리고 또 로봇의 밸류가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 줘야지 사실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수급으로 다 쏠리는 현상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가 투자자분들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적 없고 기대감으로 60만 원 갈 때까지도 다 계속 기대감으로 갔던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근데 그 기대보다 더 큰 저 화나지 반도체에서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이제 실적은 네. 기대가 아니라 지금 아주 눈앞에 보이는 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것들로 다 확인되잖아요. 네. 아니, 확인도 되고 심지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까지도 지금 보여지는 게 반도체니까. 이게 가능성이고 자시고 안에 일단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예. 여기 하루에 막 몇 조씩 들어가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갔던 주식들 죄다 사람들이 빼갖고 다 그거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라지게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걔네들이 무지하게 담는다는 건데 그거 플러스 레버리지 ETF에 걔네들 엄청 들어요. 근데 그 돈들이 딴 데서 대출받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다른 주식 갖고 있던 것 조금 올랐다 싶으면 다 팔아갖고
거기 들어가고 있다. 그럼 맞죠? 후속 질문 바로 갈게요. 네? 그럼 저도 그래야 돼요? 아니 일단은 늦었지. 늦었어요? 좀 늦었지 않아요? 본인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돼요. 본인이? 예.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산 이유가 있고 네. 현대차 주식을 산 이유가 있잖아요. 신 기자님 거의 도박이에요. 네. 아 그래요? 인생을 건 안 사면 도박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공과사가 이게 다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시가에서도 네. 내러티브와 넘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확실한 넘버스예요. 네. 실적이 압도적이잖아요. 마이크론 네. 실적도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처럼. 근데 현대차는 아직은 실적이 안 좋아요. 자동차 매출만 놓고 보면은 맞아요. 이익도 그렇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흘러내려?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 좋고 기술력 좋은 거 다 알아. 라우나 킥도 차지 않습니까? 엄청나. 그러면 저거 가지고 언제 어떻게 실적을 낼까? 분명히 나중에 로봇으로 실적을 내면 그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한 자회사 5년 실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이거를 빌려서 쓸 건지 사서 쓸 건지 그럼 또 내부 매출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새만금의 공장을 지어서 로봇을 만들어준다. 아유, 어느 파운드리처럼. 세월에, 어느 그러면 세월에. 그건 또 현대차의 어떤 뭐 용역 매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외주 생산 같은 거. 그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네.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안 돼. 실적이 나오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오늘 뭐 삼성전자 얼마입니까? 막 8% 빠지고 막 이런데. 오늘 그렇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넘버스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내러티브는 더 많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죠. 아, 우리 또 댓글창에 빈센트님 오셨네. 우리 빈센트 빈센트님 들어와서 오셨어요?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님 아나증권의 응원하러 빈센트. 왔다고. 아, 네. 뭐 큰 응원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빈센트 아니라 반고호가 와도 안 돼요 오늘. 반거흐. 기름에 불을 붙이고 불에 기름을 넣고 있는. 삼성은 지금 9% 떨어진 거예요. 9% 빠졌습니다. 아씨 안 되는데. 제가 좀 나 그럼 빨리 하이닉스도 9%. 저도 핸드폰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들 보고 계시네. 코스피가 8% 빠지고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레버리지 ETF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일기 이전에 네.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0조 원 안팎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만 10조 원 뭐 넘나들거든요. 미친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변동수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네. 사실은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갔냐? 니케이 아 일본. 니케이도 지금 3.8% 빠져요. 우리만 많이 빠지는. 근데 그러네. 대충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일본 증시보다 2배 빠집니다. 우리가. 아. 왜냐? 올라갈 때도 2배 올라갔잖아요. 가뜩이나 투기성이 강한 민족에다가 네. 시장 변동성도 컸던 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만 지금 코스피에서 55%, 코스피 200에서 60% 넘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막 쏠리고 있으니까 네. 일본 증시 한 4배 안 빠지는 게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가 이런데 그래서 요새 제가 어떤 유혹에 시달리고 있냐면 저는 주린이에요. 주식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10%가 오르고 내리고 막 맨날 사이드컵 벌써 오늘도 나왔잖아요. 14번째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 변동 속의 흐름에 편승을 해서 단타를 치면 먹지 않을까. 아 아침 저녁으로만. 오늘 9% 빠지면 48? 사고 네. 아, 뭐 한 이틀 뒤에 한 9% 오르면 팔고. 아 좋다. 어때요? 좋은 전략. 주문을 하세요. 지금입니까? 돈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외람된 말씀인데, 말씀하세요. 신 작가님 근데 신 기자님 크게 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예, 합니다. 지금 이런 마음도 작고 이게 한 번 심도 엇박자 작습니다. 타면은 진짜 그냥 돌이킬 수 없이 이제 단타도 이제 네.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저는 단타를 하신다는 그 컨셉 자체가 오히려 이 시장에서 너무나 위험성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한 번 잘못 선택해가지고 계속 다른 선택을 해버리면은 계속 녹아나니까 네. 좀 차라리 그냥 하나를 꼭 잡고 그냥 대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본주를 이렇게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네. 조금만 기다리면은 저는 이제 이 실적을 다 향유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천히 일단 가시죠. 지금 네.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평단으로 봤을 때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두고 네, 추가로 들어갈 때는 네. 아, 4848. 그 분량만 4848. 좋다. 그거 어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추천입니까? 사발사발 잘 하실 수 있으면. 잘 아니 할- 근데 그거예요. 음. 그 파도 타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수들한테 가서 안전하게 요트처럼 항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에게 메타인지가 되게 필요한 게 네. 본인이 서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아 정확한 헤엄도 못 치는데 맞습니다. 서핑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 파도 타기 선수 멋지잖아요. 저 큰 파도 올 때 내가 딱 올라타서 내려올 때 멋지게 내려오겠어요. 가 되면 하시라는 거예요. 모두 선수여서 파도를 타는 건 아닙니다. 파도가 오니까 타는 거죠. 그런데 그 파도에서 잘 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들이 그냥 대다수니까 그게 우리 말 문제라는 안 거고요. 들려요 지금. 졌어. 안 들려 저기.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그냥 거군요. 하라 그래. 하고
하고 이제 한번 깨져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네. 아침에 딱 봐서 한 4~5% 이상 뜬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떡 올라요? 올라. 그럼 일단 가만 있고. 뜰 땐 가만히 있고. 네, 가만 있고.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사이드카가 저희 방송 시간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방송은 집중합니다. 네, 요 이제 딱 전에 딱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한창 요즘에- 준비할 때 빠지다가 방송 네. 들어가서 사이드카 뜨고 또 못 사고 좋지 사이드카 않다. 안 오면 요즘에 좀 서운해요. 네. 네. 뭐 이게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밍밍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슴슴한 오늘 뭐 주식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싶고. 맨날 그 엽기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평양냉면 나오는 느낌? 네, 한 3% 밑으로 움직이면 이래 갖고 이거 주식 하겠나 이거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JP모건에서 코스피 15,000까지 지금 예상 나왔어요? 네. 그건 뭐 JP모건 무슨 근거로 낸 겁니까? 사실 그 밸류에이션을 네. 이렇게 높이 주는 거죠. PER도 좀 높이 더 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PER을 따져 보면은 사실 이제 8배 정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한 10배 정도 봤을 때 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숫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한 12배 정도? 제가 이제 면밀하게 보진 않았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0배로 만약에 했을 때 내년도 실적으로 따지면은 한 11,000이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00.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내는 거를 다 합쳐서 곱하기 몇 배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시총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그게 한 10배를 주면 11,000쯤 나오고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12배 정확하게는 9.9배거든요. 네. 네네네. 12배쯤 주면 15,000쯤 나온다. 네, 그 정도 계산 나오지 않을까요? 좀 틀리면은 빨리 네, 알려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PER 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8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직도 8배밖에 안 돼요. 거품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정치 대비 PER이 7배 안팎이에요. 6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PER 7배짜리 거품을 어디서 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무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주가는 한 요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빗대서 보면. 더 가야 되네. 그러니까 PER 전반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고평가받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8배 남짓인데 그게 12배로 하면은 이론적으로 50%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또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AI 네. 수요가 어떻게 됐고 금리가 어떻게 됐고 전쟁이 어떻게 됐고 그거는 이제 그 길을 같이 가봐야 하는 거죠. 전망은 전망이고. 네. 여튼 뭐 JP모건은 근데 틀린 전망을 워낙 많이 내갖고 그러니까. JP모건은 진짜 심지어 자기네 회사에서도 반대 전망도 많이 내잖아요. 또 기업에 대해서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보통 전망치들이 이렇게 폭이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JP모건에서는 8,000에서 15,000, 골드만삭스는 7,800에서 12,000 이렇게 되게 커요 범위가? 사실 그게 이제 그들도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놔야 돼? 네. 이거 약간 하나만한 전망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뭔가 좀 약세장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한번 그 기준을 세워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리시할 때 이제 강세장일 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전망을 세우고, 그리고 베이스 지금 뭐 평범한 수준일 때 그럴 때 또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이렇게 8,000에서 이제 뭐 15,000. 근데 네. 이건 좀 범위가 크긴 큽니다. 너무 커. 네. 그거는 좀 비난받을 만한데요. 네.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상청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상청 맨날 날씨 예보 틀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보가 아니라 이거 중계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근데 습도가 달라지고 그 온도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압이 달라진다. 그러면 날씨 전망을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 바꿔야죠. 왜? 조건이 바뀌었는데 전망이 안 바뀝니까? 주가 전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달 단위로 보름 단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변수도 변하고 심지어 상수마저도 변하면 전망을 빨리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내가 2달 전에 해놓은 전망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10년 후에도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왜 옛날 쇼츠 이런 거 박제된 거 보면 네. AI가 없던 시절에 반도체 관련주 PBR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네. 이런 거 가지고 막 악플 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AI가 나오기 전에 세상이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으면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심지어 전망마저도 한 달 한 달 달라져야 되는 거고 네. 한국은 IMF, OECD, 연준마저도 경제 전망 3개월마다 수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전망이 안 바뀌는 게 위험한 거지 네. 바뀌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뀌는 건 당연하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8,000에서 15,000. 이게 뭐 제가 자세히 기사는 안 봤는데
내년인지 올해인지 하여튼 그 상단 하단을 예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 맥스 8,000 올라간 15,000까지 요 정도로 이제 어쩌면 그 얘기는 우리의 시장이 그만큼 등락이 어마어마한다는 걸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2012년 뭐 2026년 12월 31일 종가 이걸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네. 제가 JP 모건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약간의 변을 대신 해준다면은 그 리포트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JP 모건은 한국 주식 시장이 승자가 계속 이기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지금 가던 것들이 계속 더 잘 갈 거니까 이 변동성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조정이 왔을 때는 이제 매수로 대응하라 이런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아직도 포텐셜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여기다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장을 이렇다 치고 삼전 닉스 두 개가 이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물론 현대차 뭐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하나만 더 종목 네. 이노텍은 외국인들이 왜 자꾸 사요? LG 이노텍 네. 오늘도 샀어요? 뭐 한 4월 모르겠네. 연속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아 LG 이노텍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는 MLCC의 팔고. 네. 가장 핵심 기업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나가 삼성전기와 삼성전기, LG 이노텍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를 하나 붙이게 되면 메모리가 뭐 60개가 붙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MLCC가 뭐 1,000몇백 개, 2,000개 이렇게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래서 오르다가 네. 빠졌잖아요. 빠졌죠.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왜 자꾸 사들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긴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엄청 네. 고평가 여기는 막 네. 삼성전기도 한 100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건 그만큼 미래가 더 좋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그 네. 영향을 뭐 우리가 뭐 그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팔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뭐 전기나 이노텍은 지금 주워 담는다. 네. 만약에 이렇다면은 사실 그들이 왜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사고 팔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그들도 포지션을 그 포션이라고 하죠. 그 몇 퍼센트까지 지금 담아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너무나 밸류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지고 얘네들은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지만 기계적으로 좀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노텍이나 전기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뭐 포션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워 담아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저는 이거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사시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주도주만이라도 잘 주워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도주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 여기는. 근데 10주밖에 안 돼. 아니에요. 14. 14주. 14주. 밖에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하이닉스 14주면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 돈이죠. 네. 심지어 그리고 달 들어갔어 평단을 어, 한 100만 원 안쪽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아 그래 좀 뒤에 상교 때문에 네. 처음에 80인가 60인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12 샀을 때 진짜 엄청났네요. 예, 좋았어요 수익률.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 아우, 훌륭하십니다. 네. 위에를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주식 얘기할 때 사람이 약간 바보가 돼요, 저분이. 말투부터가 원래 이제 되게 이게 똑똑한 말투인데 아, 그렇습니다. 주식 예. 저는 아직까지 그 똑똑한 거는 네.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다른 주제 때. 오늘 주식 얘기만 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는 더 오를 썸띵 같은 게 좀 있나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가 아 근데 진짜 또 무식한 소리 해도 돼요? 아니, 야, 이제 보니까 오늘 이 센터장님이랑 설명해 주시는 게 신뢰가 가네. 왜냐하면 손목이 막 번쩍번쩍 하세요. 왜 그러세요? 팔찌.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네. 아, 팔찌 이게 남자가 사기 쉬운 팔찌 아닌데. 그래요? 차고 그걸 다 계시네. 캐치하시네. 보여줘봐요, 반지도 화려해요. 뭔데? 반지. 반지도 반지 한번 화려해. 보여주세요. 그거 네? 절대 반지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절대 반지.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좀 빼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아유. 버셨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그래요? 믿고 네,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비싼 시계예요 또? 시계는 여기서 안 보이고 팔찌가 아주 비싸. 팔찌가 비싼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 신 기자님. 그럼요. 번쩍번쩍 네. 하더라고. 그래서 하이닉스에게 좋은 거는 아마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 그다음에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 아니면 뭐 저 호남 쪽에 크게 뭐 짓는다? 뭐가 좀 호재입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글쎄 호재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냥 숫자만 보면 됩니다. 네. 그 영화 관상 보셨죠?
관상이요? 그래서 봤죠, 봤죠. 송강호 씨가 마지막 대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대사? 내가 파도는 봤으나 파도를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라는 걸 간과했다. 아하.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파도 타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자꾸 서핑을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근데 파도를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죠. 예. 근데 그 바람을 만드는 건 또 계절의 변화예요. 음. 저도 아까 뭐 수급 말씀하셨죠. 저 수급 볼 줄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수급을 실시간으로 펼쳐준다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맞아.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맞아. 공시 나올 때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IT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과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타들 많이 하는데 공감합니다. 실시간으로 네. 외국인 얼마 사고 파는지. 그거를 왜 보여줘? 저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 투자자들이 매매 거래는 회전은 많아지고 예. 뭐 죄송합니다만 증권사들은 돈은 많이 벌겠지만 아하. 부동산도 주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네. 단타해서 뭐 선수들은 벌겠지만 파도 타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벌까? 근데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네. 그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0조를 넘어섰습니다. 컨센서스가 더 올라갔어요? 상당 기준 그보다 더 많이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신데 평균이 500조를 500조?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364조. 360조. 네. 그러니까 이 실적들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전망치가 올라가는지 사실은 그 또 밑바탕이 그거 있잖아요. AI 수요. 네. 데이터 센터 얼마나 또 그렇죠, 가져다가 그렇죠. 쓰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 마이크론도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실적 네. 발표로. 19달러 예상을 했는데 주당 25달러가 넘어섰고 야 다음 분기에는 31달러야라고 가이던스를 파괴적으로 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밤사이에 그 애플이 네. 가격 올린다고 발표하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맥북 가격 뭐 그러니까 아이폰 빼고 맥북이랑 아이패드 거의 2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리더라고요. 맞아. 환장하는 거죠. 근데 애플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펀드로 메모리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안 넣을 수도 없고. 근데 애플이 뭐라고 했느냐? 마이크론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지금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측에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옛날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적자 보고 회사 망할 것 같을 때는 그렇게 뭐 표정 하나 안 변해가면서 막 이렇게 담고 후려치고 하더니 니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뭐 그냥 메모리 반도체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네. 제일 중요한 가보고 거는 가요. 그날 그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저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봤거든요. 네. 80%가 넘었습니다. 80.5%. 마이크론? 마이크론이요. 물 장사를 해도 그렇게 못 내요. 그러니까요. 대동강 물 팔아도 영업이 거기 용기 만드는데 20%는 더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거 어렵습니다. 뭐 유통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80%라는 거는 네. 그러면은 그 80%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이고 2등이 하이닉스고 3등이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죠. 시장의 이제 네네네. 인식입니다. 근데 맞죠. 그런데 3등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80%다. 3등 기업.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되는지 네. 모르겠네요. 아유, 뭐 작은 기업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전자와 닉스는 이제 그러면 실버할 때 뭔가 더 좀 훨씬 더 의미 있는 숫자를 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물론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률은 8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50에서 55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닉스는 한 70에서 75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타났을 때 또 그에 따른 어떤 주가의 향방이 또 가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노무라 같은 데서는 삼성전자 67만 원에 닉스는 500만 원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 역시도 이제 바람 계절의 변화가 역시 그죠. 메모리의 지금 시즌이고 이건 뭐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 저는 그래서 아까 수급도 별로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 주가도 잘 안 봐요. 그게 맞으리란 법도 없고 어차피 주가 올라가면 또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 뭐 한 달 전에 봤던 목표 주가 이미 달성했으니까 내가 팔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 되고 특히 이번에 아까 이익률 80%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4분기 기준으로도 뭐 1분기 네. 또 하이닉스도 막 70% 넘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반도체는요 원래 고정비가 되게 높은 산업이었어요. 예.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네. 공장 지어야 되고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흑자를 내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 계속 재투자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네. PER로는 아예 평가도 못 받았었고 그래서 PBR로도 봤었고 0.8에서 1.2배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비즈니스였는데 지금 평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왜? 네. 고정비는 원래 여기 고정이 돼 있어서
매출 이거밖에 안 나오면 적자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정비 아직도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막 60%, 70%, 80% 엄청나게 가는 거죠. 네. 이 비즈니스가 이제 꿀이라는 걸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평가가 안 달라질까? 서서히 이제 달라지고 있는. 달라져야죠. 서서히. 네. 더 좋게. 좋게. 왜냐면은 그 PER로 이제 반도체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한 1년도 안 됐는데 예. 그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올 초입니다. SK증권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었죠. 말이 되느냐? 네. 반도체를 어떻게 PER로 보냐? 저 네. 사이클이고 엄청나게 고정비 크고 PBR로 봐야지. 근데 지금 PBR로도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로 보는 거고 네.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거. 제가 사실 그 반도체를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그러니까 이 네.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하이닉스 얘기만 하더라도 그 가장 안 좋은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했을 때가 마이너스 60%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적자 그런데 이제 잘 될 때는 이제 막 한 뭐 50%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잘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안 좋을 땐 이만큼 떨어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PER을 높이 줄 수 있냐라는 네.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8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가 8배만 준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제 한 플러스 30% 정도는 이제 상향이 그럼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더 좀 좋게 봐서 10배 받는다. 퀄컴. 네. 퀄컴이 지금 10배 받거든요. 네. 야, 퀄컴 정도는 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가 어때서 하면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이제 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시클리컬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 달라지고 있는 예,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은 이 반도체를 네.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아유,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딱 두 가지 이슈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호남 쪽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간다는 건 이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월요일에 공식 발표할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레버리지 ETF 이거 너무 사람들 몰리니까 이거 좀 허들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생기면. 교육은 받아놓으세요. 교육은. 제가 네. 아까 전에 사전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만 하지 말고 그냥 교육은 받았어요? 아니요. 교육 주말 사이에 받으시고. 네, 주말에 받겠습니다. 네, 허들 더 높아지면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봐요. 네. 근데 닫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열리면. 네. 이게 사실 애초에 환율 잡으려고 맞아요. 열어준 거잖아요. 네. 자꾸 이제 외국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니까. 네. 미국 거, 홍콩 거, 영국 거 코도 하니까 사고 홍콩 거 사고 두 배, 세 그러니까. 배짜리 네. 그러면은 그 수요를 국내로 돌리자라고 네. 했는데 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단편적으로만 영향이 가진 않잖아요. 네. 입체적으로 시장에 막 영향을 다 미치는데 이제 뜨거한 거죠. 근데 네. 그러면 뭐 교육을 1시간 하던 걸 2시간으로 시키고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인 걸 3,000만 원으로 높이고 하면은 뭐 달라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뭐 교육 시간을 한 150시간으로 한다라든지 네. 기본 예탁금을 한 3억 원으로 한다라든지 그러면 좀 달라질 수 달라질 있겠으나 수 그 있겠네. 교육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그거 마우스로 건너뛰기 해줘야 돼요. 직접 해줘야 눌러야 돼요? 돼요. 아이, 뭐 그래서 그런 챕터를 건 다 나눠놨어. 아. 약삭 빠르게. 네. 그뭐 뛰어들어서. 성교육 예방, 성희롱 예방 교육도 그렇게 비슷해요, 받습니다. 비슷해요. 그래도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다 클릭을 하더라도요. 네. 제가 근데 이게 들어봤어요. 네. 정부가 사실 의지를 가지면 네. 없앨 수는 있어요. 못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1년, 12년 그쯤에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었던 게 ELW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주가 연계 워런트라는 거. 네. 그거 생생하게 가지고 기억합니다. 네. 틱뛰기 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을 뭐 300원, 200원에 딱 워런트 옵션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옵션은 사실 위험한데 ETF처럼 상장시켜 놓은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전 국민의 열풍이었고 오죽하면 그때 대한민국이 세계 파생 상품 시장 1위를 먹었습니다. 규모로.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투기성 높은 민족이 거기다 빠져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기본 예탁금 엄청 높이고 레버리지 효과 확 낮춰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 ELW라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잡긴 그런 거- 잡았네요, 그 불길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있기는 아. 있습니다만 거의 아무도 예, 투자를 거의 안 이제는 합니다. 기억도 네. 못할 정도.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정부였으니 네.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엊그저께 그 금감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한 말씀 하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나요? 아니요, 뭐죠? 하셔도 그 됩니다. 드러 누워서라도 이거 막아야 된다. 그분이 피해가 말씀하신 된다. 거니까.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이찬재 원장이. 그런데 네. 그것이 사실은 방금 얘기했듯이 환율 잡겠다고 이렇게 시작했었던 건데 업계에서는 저는 이제 그 업계에 있으니까 업계에서는 이거 좀 위험한데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제 야 그래도 이게 요걸로 하면은 저쪽에 있는 그 리쇼어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 큰 그림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는 또 많은 효과가 일어나진 않았고 오히려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그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 그 사람들 오라 이런 거가 있네 하면서 오히려 더 판이 커졌다. 커졌다. me. 아, 예. That's 저 you? 같은 애들이 지금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조금 이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거. 예. 그렇죠? 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규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행복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고 그래서 더 큰 걸 원하고 빠른 걸 원하는 건 단시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거는 캠페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직접 본인이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 봐야만 사실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참에 전 국민이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금융교육 받자. 실전 교육인 거예요. 참교육인 거죠. 참교육. 참교육. 금융판 참교육. 오후 3시에 다 모두 접고 교육받으러 가면 되나요? 자, 네. 하여튼 뭐 어려워요. 진짜 그 레버리지라는 거는 정말 좀 할 줄 아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초반에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나 그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네. 시장이 좀 건강해지면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주의 변동성마저 이제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지금도 뭐 8% 빠지고 막 이런다는 거가 사실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재정상, 그러니까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가 그 삼전 하이닉스를 통해서 기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그거의 비중이 가장 큰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의 한 50%가 넘었거든요 이제 그들의 비중이 시총 비중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으나 이제 만약에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찾아가서 적어도 이제 횡보하거나 이렇게 네. 조금 그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해지는 시기가 오면은 이런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들도 서서히 다 이제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네. 저런 경험들이 이제 쭉 이제 축적되면서 점점 정상화가 아마 될 거고 뭐 다른 나라들이라고 이런 시기가 없었겠어요. 그 변화한 시기에 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전. 네, 체득하는 그런 시간들도 어쩔 수 없이 아마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그래서 신영 기자님 한번 잘 교육받고 배워봐라. 오시기 아, 예, 바라겠습니다. 아, 대신 뜨거워.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절대 본인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여유분 큰 금액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네. 저분은 참 네, 되게 투명하네요. 십몇 년을 일했지만 큰 금액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있겠죠. 네, 좀 없어. 없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호남 호남.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 거 어떻게 됐는지 그 우리 신 기자님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신다면. 경책실장이 얘기를 네. 했잖아요. 김용범 논의가, 정책실장. 네,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존에 있는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겠다는 건 아닌데 네. 추가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용인은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네. 나머지 추가 시설을 호남 또는 뭐 충청 거는 이제 언급을 한꺼번에 하긴 했죠. 이제 그 건설을 하겠다. 막바지다. 곧 발표다. 네. 곧 발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대략적인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죠. 뭐 어저께 수백 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천조, 네. 10년간 10년간 천조를 천조. 뭐 투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수십 조였잖아요. 투자 네. 규모가. 네. 근데 물론 이제 어마무시하게 뭐 벌어 제끼니까 네. 그 정도 이제 여력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분명히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들이 지금 못 사서 안달이고 네. 증설을 해줘야 되고 많이 늘릴 필요도 있어요.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가격만 높아지는 건 결국에는 고객사의 지속 가능성에서도 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언젠가는 늘려가야 할 거고 현재 공장으로도 28년부터는 뭐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쪽 균형을 맞출 수는 있다고는 하나 미래의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뭐 피지컬 AI 이런 시대가 가면 늘려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발표한 게 아니라 첫 기사부터 청와대 말로 나왔고 청와대 출입 기자가 단독으로 썼고
약간 그래서 이게 관치 아니냐. 약간 그런 좀 잡음들이 있는 거죠. 그건 이렇게 썩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전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중요한 가치이긴 필요하죠. 합니다만, 또 기업,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해야 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입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여기서 좀 안 좋지만 나라 생각해서 여기로 가자. 이거보다는 일단 최적의 위치로 가고 대신 뭐 세금을 좀 더 낸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천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하이닉스 완전 네. 근처에 그 옆에 밭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천에 네, 땅이 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용인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근데 다만이 뭐 전력, 네. 용수의 그렇죠, 용수. 문제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땅은 네. 있더라도.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호남까지 가는 게 이해 타산이 조금 더 맞는가? 아니면 용인이나 이천이나 뭐 충청도 지역이라도 그 옆으로 아니면 평택이라도 증설하는 게 맞는가를 이제 계산기를 해봤을 텐데 네. 과연 그게 기업만의 제 생각인가, 계획인가, 혹은 누군가가 호남 쪽으로 유도는 하지 않았는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산업의 측면에서 좀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집약적으로 모여 있어야 좀 유리하다라고 맞아요. 늘 맞습니다. 말씀을 집적이 하시는 돼야죠, 그렇죠. 맞아요. 것 네, 같은데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처에 그럼요. 있을수록 더 네. 이제 효율은 높아질 수밖에 소재 없는. 부품사들 다 맞습니다.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게 그거였어요. 반도체 네. 싣고 가는 무진동 트럭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예. 누가 접촉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들이받았다. 그래서 이거 무슨 뭐 얼마나 몇십억이니 뭐 몇백억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전공정, 후공정 요즘에 이제 그 HBM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기존의 레거시 D램은 후공정을 많이 외주화를 했어요. 네. 그만큼 차이 싣고 밖에 나갔다 와야 된다라는 건데 당연히 그 거리가 많아질수록 뭐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리스크가 커지는 리스크도 거죠.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호남 지역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면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산업단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도 같이 거기에 또 공장을 지어야죠. 같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가는 거 정말 이게 다 같이 힘 모아서 간다면 뭐 그거 괜찮은데 저는 그 누구죠? 그 김의겸 의원 SNS인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정치 살짝 묻혀볼까요? 아니 그 아까 이제 좀 호남의 보여주실까요? 지역구를 둔 이제 의원들이 예. 이제 SNS에 호남 중에서도 어디냐 우리로 와라라고 이제 계속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래 일부에 자료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사촌이 뭐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다 짓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SNS를 올린 거예요. 네,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닙니다. 네. 호남에 오는 게 좋은데 지금 용인 몰빵하고 있잖아요. 네. 호남에서도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새만금 군산도 있지 않아요? 라고 이제 또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네.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전국 5대 광역시에 야 공장 5개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나눠 먹기가 돼서 안 되는데. 네, 그 이렇게 나누면 정말 비효율의 극치로 하는 건데. 근데 사실 또 제일 또 좀 불난 거는 저기 또 대구예요. 왜 이제 저쪽은 또 안 오냐? 네, 이제 막 이제 또 경북 또 지역 어디 홀대로 의원들은 이런 또 이제 우리가 평당 1,000원에 부지 줄게 이러면서 구미로 좀 오지 않을래? 저 또 같으면 이렇게. 공짜로 주겠네. 네, 세금 뭐 엄청 낼 테니까 여기도 지방세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지자체들이 욕심 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지방별로 다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죠. 어느 주로 올 거냐에 그렇죠. 대해서 우린 세금 이만큼 깎아주고 세제 혜택 맞아요. 주겠다. 예, 땅 얼마 줄게 뭐 등등 여러 혜택을 제시하고 그럼 기업이 이제 그 중에 정말 잘 약속 지킬 만한 곳 또 자기네랑 맞는 곳 이게 딱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그 예전에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법인세마저도 지방 정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제 법인들 많이 또 유치할 수 있게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기업이 딱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최적화해서 가는 게 시장 논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는 게 오늘 꼭 주가 떨어지는 이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봐야 되기도 해요. 이미 국민연금의 상당수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네. 코스피 200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지역 균형 발전 물론 필요한데 지역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우리가 잃게 되는 무언가가 더 많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사실은 좀 들죠. 그래서 이게 정치 논리로 자칫 이게 결정됐다가는 특히나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이제 이런 결정들이
섣불리 혹은 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발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정치 묻으니까 매우 조용해지신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신가요? 뭐 글쎄요. 그 사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2000에 지금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이 크잖아요. 2000이 뭐가 유명하죠? 쌀. 쌀 유명하죠. 네. 도자기. 그렇죠. 그 전라도가 이제 예로부터 유명한 곡창지대. 예. 아니, 쌀 좋아하는 쌀이랑 반도체가 관계가 있나? 산업의 쌀이 바로 반도체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둘 다 물이 좋아야 한다. 물이 그러니까 말도 되네, 말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로 간 이유가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이유가 쌀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다. 네. 제 고향이 어때요? 평택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평택 오리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에도 쌀이 유명합니다. 철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철원도 가야 되나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정치적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쌀로 말도 안 간다 되는 이거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평택도 그렇죠. 쌀이 유명하죠. 그렇죠. 예. 신기하다. 마트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쌀 농사부터 잘 지어라. 쌀 보고 간다. 쌀 보고 간다. 네. 밥맛 좋은 곳으로 갑니다. 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천에 밥집이 유명한 데 많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상째로 들어오잖아요. 오. 그렇죠. 안 가보죠? 그렇죠. 저는 가봤어요. 한상 한번 차림으로 가봤어요. 네,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막 트레이 갖고 와서 이렇게 이천 여주 뭐 이렇게. 옮겨주시는 게 아니고 큰 상. 상판이 그냥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들고 이렇게. 그래고 이제 그 위로 올려주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하고 이제 솥밥 주시고 네. 주전자 들어오고. 네. 저 반찬 막 이렇게 2층으로 쌓여 있고. 맞습니다. 예. 주전자는 왜 들어오죠? 누룽지 해 먹어야 술식이. 되니까.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막걸리는 아니었을까요? 주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오고.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자, 여튼 우리 반도체 요 정도 오늘 살펴보면 괜찮을까요?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 네네네네. 꼭 짚어야 되는 거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요? 우리 백 센터장님? 쌀밥 충분히- 얘기하다가 까먹었을까요? 네, 근데 충분히. 진짜 또 무식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그 이제 시총 1위 자리 놓고서 계속 다툼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주가에도 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 좋은 네. 질문이다. 진짜 좋은 질문. 그래요? 갑자기 새롭게 보였습니다. 네. 예. 근데 새롭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던 거야? 네, 죄송합니다. 예. 이 시총이 이제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가 네. 사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대수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원래 1등이었던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긁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삼성에서도 뭐 ADR까지는 뭐 ADR 얘기도 좀 나옵니다. 엊그저께 이제 삼성도? KB의 네. 그 보고서에는 삼성도 ADR 뭐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분명히 이제 닉스가 올라온 만큼 자기들도 이제 더 앞으로 치고 나갈 만한 어떤 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펼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움직일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삼성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네. 뭐 합리적 추론이 있습니다. 삼성이 네. 긁긴 긁혔죠. 네. 그 많이 이례적으로 그 보도 우선주 자료까지 포함하면 내서 우리가 우선주 포함해서 1등입니다. 맞아요. 공지를 냈으니까. 시간 있나? 한마디. 네, 한번 괜찮아요? 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이게 재벌들의 자존심 싸움이 맞아요. 예. 맞고 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업 집단 네. 순위 발표를 할 때 자산 순위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이거를 시가총액 순위로 나눠야 된다. 그래야 주주 환원을 더 잘하고 주가도 훨씬 더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이다. 아이디어를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완전 동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행사를 할 때 이제 이재용 회장보다 최태용 회장이 더 가까이 앉으셔야 돼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니까 좀 더 그런 건 있습니다만 네. 시총순으로 앉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 네네네. 그래야 회장님들이 더 주가에 이제 신경을 쓰시게 되고 다만 이게 또 맹점이 있는 게 비상장사는 그 시가총액 포함이 안 되고 상장사가 많을수록 시총이 커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분할 상장에서 많이 한 건 다 빼버려야 되고 지주사 순으로만 놓고 오면 된다. 지금 그 하이닉스가 시총이 거의 2,000조에 달하는데 네. 주 SK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조 되나요? 200조? 거의 600조 몇 조가 안 됩니다. 많이 얼마 올랐네요. 안 됩니다. 옛날에 진짜 쌌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주 LG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예 상장 계열사들을 더 줄이고 지주사 순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매겨가지고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경쟁을 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채팅창에 보니까 야, 왜 호남만 안 된다고 뭐라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좋은데 모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 저 광주 하나 가니까 군산도 하나 가고 저 청주도 하나 가고 뭐 부산도 하나 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큰 반도체 공장 하나 들어가면 전공정, 후공정, 소부장 업체들 이게 다 모여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전력 같은 것도 다 그 근처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눠줄 그러니까 정치 논리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디든 좋죠. 광주도 그쵸? 좋고 뭐 군산도 좋고 저는 대전이 제일 좋습니다만 하여튼 대신 그리고 아마 그런 반도체 큰 공장 들어갈 때는 혹은 뭐 데이터 센터 나중에 또 들어갈 때는 아마 전력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라 거기에 원전 같은 게 혹시 같이 들어가는 일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까지는 아마 지역 주민분들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공정한가? 네. 그거죠. 공정과 상식. 왜 네. 홍명보 감독 논란 이런 네.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고. 여기 홍명보 하나만 더 정정해 드릴게요. 아까 그 주 SK 시총 제가 60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60조입니다. 오늘 좀 아이고. 빠져서 57조인데 예, 이거 정정해 너무 많이 드릴게요. 나왔다. 60조, 네. 60조.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퀘어 정도인데 그게 그러면 있습니다. 퀘어가 지금 얼마입니까? 200 몇십 조잖아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주 SK가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도 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에게 지금 상담을 받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모님이라 그냥 동창이라 주식을 보험을 들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네, 주변 지인에게 소개받는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험료도 요즘 부담이 많이 되는 시절이죠. 내 보장은 괜찮은지, 나에게 이 보험들이 맞는 건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특히 불경기일수록 더 상담받고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하시고요. 1644-1236번으로 전화하시고 카톡이나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 네, 이건 24시간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아주 재밌었고요. 가장 재밌었던 건 신 기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종목 상담. 종목 상담. 공감합니다. 예. 앞으로도 성투하시고 요새는 그 보험 해지 환급금 담보로도 대출받아서 주식한대요. 기사가 났어요. 레버리지 들어가자. 자, 네. 신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두 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